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 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 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아내는 정말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현모양처였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도
제 아내는 모두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은 효부상을 줘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고마워서 저라도 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제 가정에도 충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각 때도 둘만 좋으면 다 좋아서 표현해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 때 많이 부딪힌 일로 싸우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천사였습니다. 다 참고 지혜롭게 해결해 왔죠. 그래서 싸움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정말 거짓말 같지만 크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워낙 내조를 잘해줘서 저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싫고 좋음이 보이고 서로 눈치껏 배우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애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동기 언니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나가기만 하면 술을 먹고 오는데 그것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갈수록 때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술도 잘하는 편이 아닌데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제는 아예 저녁 시간에 맞추어 음식 배달을 해두고 나가더군요.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부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연하듯이 배달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하더군요. 애들이 어릴 때는 유기농으로 음식을 해서 먹이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이지 않던 사람인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멘붕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지 좀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리자면 워낙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일체 가지 않고 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랑은 20대 중반에 만나서 지금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이사도 참 많이 다녔는데 이번처럼 이렇지는 않아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 화장도 하고 모임도 만들어서 나가고 그렇더군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변에 물어보니 갱년기 오면 그럴 수 있다네요. 제가 남자여서 그쪽으로는 아는 것이 없어 달라진 아내를 위해 검색도 해보고 전화 상담도 해봤습니다. 남들은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니냐고 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자신을 희생해준 아내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면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마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저희가 20년을 살았어도 서로 부부 사이가 남다를 만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내가 달라지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크게 와닿는 겁니다.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 시댁에 형님들이 둘이나 있는데도 막내라고 게을리하지 않고 먼저 희생을 해서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쳐서 그런가 싶어 아내의 지인 중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아내의 상태를 모르고 있고 이상한 건 이사 오고 나서 자주 하던 연락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도 하시는 말이 며느리가 예전같이 않아서 그렇다며 혹시 싸웠냐고 묻더군요. 부모님들은 저희가 싸움이라는 건 전혀 안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나 행동이 변했다며 물어왔죠. 어머니 말로는 어디 가려는지 급하게 본인 할 일을 끝나자마자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워낙 부모님한테도 딸처럼 하나하나 챙기면서 본가에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있다가 온 사람인데 1시간도 채 있지 않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그런 말까지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들이 크니까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며느리가 일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물어볼까 많은 고민 끝에 일단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그동안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제 나갈 때도 됐지. 집에만 있으면 몸에 곰팡이가 돋는데. 그런 소리가 있었어? 몰랐어. 언니 알게 되면서 여러 명 알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나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농담도 하고 너무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거야. 애들이 배달 음식을 너무 쉽게 먹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좋은 걸로 다 먹여봐서 이제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밖에서 약속이 있어서 못 본다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고 지금이 한창 먹을 때인데. 걱정 마. 영양제 다 챙겨 먹이고 있어. 너무나도 달라진 아내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들 먹는 거에 유난 아닌 유난을 떨었던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딴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사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친해졌어? 응,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자기 현모양처였잖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되려 고맙고 또 고맙지.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지. 아, 억울해. 왜 그래? 아는 언니들이 나보고 바보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그거 보상해줄게. 나도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안정되었고 애들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했더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지갑을 들고 또 나가더군요. 순간 저도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아내의 모든 행동이나 말들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있다가 아내가 나가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이미 그 언니라는 사람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간 아내를 보니 언니라는 사람이 따라준 술 원사 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원래 술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잘 먹지도 않아서 밖에서 먹어봤자 맥주 500 하나 시켜놓고 서너 시간 버티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더 지켜보기 위해서 맞은편 커피숍 2층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아내가 창가 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아내를 지켜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어떤 남자 2명이 합석을 하더군요. 한 남자가 아내 옆에 앉더니 팔을 감는데 너무 놀라서 일단 폰을 들어 그 자리에 일어나 뛰어내려가 서둘러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저를 보자 그 남자를 뿌리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제가 알고 온 줄 모르고 잠깐 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김희선 하고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몸을 움찔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앞에 있던 여자는 아내 이름을 제대로 아는지 그 여자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누구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나 저 여자 남편이다. 왜? 저 여자 김희선 아닌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하더군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건달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알고 이름을 불렀지만 그 사람은 아내가 이름을 속였기 때문에 제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아내를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 이러려고 저녁에 나갔던 거니? 친한 언니가 남자였어. 했더니 그 남자는 멱살을 잡더니 김희선 아니라고 했지? 그 남자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오빠 하지 마. 우리 남편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케이블에 있던 컵이며 안주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제가 남편이라는 걸 확인한 남자는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꼬리를 내리더니 형씨, 내가 실수를 했네. 그리고 난 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 오해하지 마셔. 우리 그 사이클 동호회 회원들이 친해서 그래. 제가 그 전에 지켜봤다는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오해한 것 같다며 저에게 진정하고 같이 동호회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술을 권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듣기만 했지 제가 겪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그 순간 다 엎어버릴까 생각하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못 이기는 척하고 자리에 합석을 하니 갑자기 아내가 집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나가볼까? 했더니 아내는 더 안절부절 하더군요. 많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같은 동의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또 오더군요. 이제 막 도착한 이들은 제가 아내의 남편인 줄 모르고 농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도 건네기도 전에 제가 새로 가입한 회원으로 착각하고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내와 그 오빠라는 둘 사이를 두고 연애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저는 밝은 표정을 하면서 그 농담에 합류를 했어요. 둘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했더니 나중에 온 세 놈 중 한 명이 갑자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모임 끝나고 거기 가는 거 봤잖아. 저는 그때 2차로 이성이 끊겼습니다. 그 남자를 방패 삼아 숨어있는 아내의 머리와 옷을 잡아 끌었고 나중에 참석한 그들은 말리면서 욕도 하고 서로 싸움까지 났습니다. 나 저 여자 남편인데 왜? 할 말 있냐? 그래도 여자인데 이러지 마. 너 마누라가 같이 뒹군 놈이 옆에 있는데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했더니 한 발 물러섰고 저는 그놈도 멱살을 잡아버리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신고해라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늙은 놈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도 그놈 옆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자 왜? 이혼 당할까봐 그래?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둬. 그때 경찰이 도착했고 다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놈 알고 보니 상습범이더군요. 여기저기 등산 동호회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잘려서 이젠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아내처럼 순진한 아줌마들 꼬셔서 돈 뜯어내고 했던 전과도 있는 놈이었습니다. 아내가 제대로 걸린 거죠. 아내는 집중 조사해보니 저도 모르게 비싼 건 모아뒀던 거 다 그놈한테 다 줬더군요. 제가 늦게 알았다면 앞으로 적금 만기되는 것도 그놈 손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집안 폐물은 이미 다 팔아서 알게 된 언니 집에 옷이며 사이클 다 쟁여놨더라고요. 물건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원룸까지 얻어서 물건을 거기다 숨겨놓기까지 했더라고요. 이사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애들 학원비라고 준 것도 여기에 다 날리고 자전거에 다 쓰고 있던 것들 보면 그 짧은 석 달이라는 시간에 20년의 긴 세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의 바닥을 보고 나니 믿음 같은 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마를 버러지 취급하고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혼하고 바로 잠적해버렸거든요. 죽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참 소름 돋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요구를 하더군요. 돈이 없으면 자기는 맞아 죽는다고 살려달라면서요. 아내의 전화를 추적해서 알아보니 허름한 방이 하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방구석에 이불이 펼쳐져 누가 누워있는 것 같아서 봤더니 그 오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물 중독에 도박에 미쳤다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겉으로 봐도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내도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더군요. 알코올 중독까지 되어서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피해 도망온 곳이 그놈 집으로 와서 살고 있었더군요. 아내는 의도치 않게 중독이 되어 이제는 약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신고를 했고 아내는 지금 감옥에서 벌을 받고 치료 중에 있어요. 아내와는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빚 감당은 이제 처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히 잘 커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에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5살이 많고 20대 초반에 만나 3년을 연애했고 이번에 초부터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예랑이가 3월에 프로포즈해서 그때부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5월에 결혼하시라는 거 급하게 서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왠지 그냥 가을에 식을 올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준비 과정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서울 말고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저도 대학 전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으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은 돈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집을 샀습니다. 큰 평수는 아니지만 20평대의 아파트라서 저희 신혼에 아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제가 사는 그 집 그대로 하고 예랑이가 가구며 침대를 바꿔주기로 하고 그 외에 이것저것 전자제품 등도 예랑이가 사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가 집, 남자가 혼수죠. 근데 예랑이도 집이 있습니다. 군대 제대 후 일만 하고 돈 모아서 집이 있다고 연애할 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좀 더 좋고 아파트고 예비 신랑은 이 집은 빌라에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예랑이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일단 전세 주고 있어서 혼수는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했고요. 솔직히 서로 재산이 있는 처지니 결혼할 때 자금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단이랑 반상기, 이바지 등등 그런 건 저희 어머니께서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해왔네 안 해왔네 소리 안 나온다고 이런 것은 어머님이 원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셔서 차라리 더 편한 마음이고 원하시는 대로 잘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 좀 남아서 예단이랑 이런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가 너희 신혼집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하니까 지금은 네 명의로 그 집이 되어 있지 하시길래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명의 어떻게 할 거니? 하시길래 전 당연히 제 집이고 해서 제 명의로 계속 나갈 생각이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예비 신랑이랑 합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예비 신랑이랑 이렇게 해서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가지면 이사하면 공동 명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아직 너희 결혼도 안 했는데 너 혼자 사는데 지금 싹 바꿔주지 않았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지금 우리 집에 바뀐 가구라고는 침대에 식탁이랑 4인용 식탁 의자, 화장대 이것만 바꿨습니다. 전자제품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 안 샀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네 어머니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그 집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사하면 바꾸든가 해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멍하고 있었더니 왜 말이 없니? 명의 이전에 알겠니? 하셔서 오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라고요? 하니까 응, 내 명의로 하셨습니다.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어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왜 어머니 명의로 해야 해요? 엄연히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집으로 제 명의로 된 게 당연한 거입니다.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욕을 하시며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기부터 너같이 독한 애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망쳐놓는다부터 시어머니가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으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명의 바꾸라고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멍하다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은 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번에 신우이랑 막 저희 결혼 이야기 하다가 신우이가 장난으로 집 명의 엄마 거로 해달라고 해. 난 결혼해서 내 집이면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신우이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십니다. 어쨌든 오빠한테 다 말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빠도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엄마 명의로 하느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오늘 전화를 해서 욕 한 바가지 듣고 그것도 못해주는 며느리가 며느리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하시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독한 년 하고 끊으셨어요. 결혼 준비 이것저것 하면서 말썽 전혀 없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이 명의로 하라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건데 시어머니 명의는 아니잖아요.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적 있으신 분 아니면 이러자고 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너무 당연한 듯이 저렇게 행동하시니 이런 일이 흔한 상황인데 정말 제가 어려서 그런 건가 싶네요. 한동안 전화를 하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딱 잘라 거절해야 이제 말씀이 나오지 않으실까요? 추가합니다.
와,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절대 우리 집, 아니 제 집 명의 바꿀 생각 없어요. 새벽에 갑자기 예랑이가 짐을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집 나왔다고. 집 명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앞으로 내가 평생 살 부딪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명의 이전이 말이냐고 난리 부리고 인연 끊자고 나왔다네요. 아,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시누이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저랑 12살 차이 나는 보통 큰 시누이 부를 때는 큰 누나 하는데 그냥 누나라길래 둘째 시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저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첫째 시누이께서는 절 별로 어리다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해요.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다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집에서 아버님의 존재는 뭔가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아무도 아버님 말씀에 토 못 달고 근데 아버님이 절 엄청나게 예뻐하세요. 제가 어리니까 애교도 부리고 아버님 하면서 잘 따르니까 아버님 휴대전화기에 제 이름이 막내딸이라고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절 좋아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전화 받자마자 딸 하시더라고요. 딸, 어제 땡땡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들었다. 많이 속상하지? 너희 시어머니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아들 집도 아닌 걸 자기 집으로 바꾸라는 거 보니까 또 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랬다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희 시어머니가 괜히 너 시집 오면 기 못 펴고 살까봐 그런가 보다. 그런 말 있지 않느냐. 초장애기 확 잡아야 된다. 그런 말.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을 코로 들었나 보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 새아빠가 다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너도 시어머니한테 아닌 거 아니라고 딱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랑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하셨습니다. 왠지 예비 신랑이 집에 있는 두 남자가 제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고 아침 먹고 나가라 하시고 끊으셨습니다. 그러고 둘째 시누이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땡땡아, 속상하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언니랑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봐. 네가 이해해줘. 언니도 나도 아직 시집 못 갔잖아. 나야 내년에 간다지만 언니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너 부러워서 히스테리 부렸나 보다. 네가 좀 더 이해해줘. 엄마랑 언니랑 100번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하라고 그럴게. 하시길래 말대답한 저도 잘못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연애 때부터 절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자기랑 띠동갑인 여자와 자기 동생이 사귄다니 좀 어이없으셨나봐요. 어쨌든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예랑이는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또 너무 우습게 본다고. 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아이의 엄마, 내 아내가 될 네가 더 소중하다고. 연애 때부터 첫째 신우가 저 만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우가 2명이나 있어도 걱정 전혀 안 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앞에서 예랑이가 잘 막아줬으니까요. 어머니와 신우로선 왠지 아빠와 동생을 뺏긴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둘째 시누이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도 절 좋아해 주세요.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 아버님이 점심때 밥이나 같이 하자 하셔서 점심때 아버님과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엔 아직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아직 어린데 시집가는 딸 마음이 아프신데 엎으라고 하실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휴, 나중에 시어머니랑 이야기 나누게 되면 또 후기를 쓸게요. 정말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추가로 예랑이가 어제 말하다가 확 장모님 명의로 바꾸라고 그럼 못 건드릴 거라고 하길래 그러는 건 시어머니에 대한 도전 같은 거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건 정말 뭐랄까 버릇없고 예의 없고 시어머니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안 좋은 사이가 되는 건 바라지 않아서요. 추가 2.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을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열받으셔서 결혼 엎으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결혼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루거나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부모님께 전화 건다는 거 일단 제가 이야기해본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비 신랑이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나봐요.
예랑이가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편 시어머니께서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봐요. 일단 욕한 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말이 한 번 하고 거칠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말씀이 거칠긴 하세요. 연애 때도 예비 신랑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그러셔서 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차분히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구분 며느리께서 명의 이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들 내외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집 지키려고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이전비랑 다 드리면서 굳이 그러셨는가 하고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상황이랑 저희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집 일이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러게 말이라고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혹시나 이번 일로 결혼 틀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엄마 아빠가 결혼 미루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참고해서 그냥 우리 집 말고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오빠 명의로 살까요 했더니 그 집은 전세 주고 있고 너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러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 전셋집이 2년 계약인데 이번에 5월에 다시 계약했거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저도 말대꾸한 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시원하지는 않아요. 님들 말처럼 엎어야 하나 싶고 오늘 저녁에 예비 신랑이 만나서 말해보려고요.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지만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순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보다 첫째 신우가 문제네요. 절 싫어하셔서. 연애 때도 제가 남자친구를 안 좋아한다고 안 좋게 보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일단 어리고 남자친구가 군대 제대 후 몇 년간 여자를 안 사귀다가 절 사귀었는데 연애 초 땐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예비 신랑이 말 들어보니 누나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잘 안 나갔고 유일하게 말 상대가 자기였는데 연애하면서 집에 잘 없고 누나랑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절 싫어했다고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상견례 때 아직도 어린데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시아버지께서 너나 잘하라고 하시면서 모르면 배워나가면 된다고 하셨고요. 아, 갑자기 시누이 걱정이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걱정이네요. 여러분, 덕분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결혼인가 싶기도 하네요. 예비 신랑이랑 만나서 잘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3. 글을 쓴 지도 며칠이 지났네요. 결국 예비 신랑이랑 결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3월에 둘째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고 예비 신랑이랑 얘기하면서 지금이야 당신이 내 편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맹세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에게 맞춰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결혼 미루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25이고 아직 젊은데 섣부른 선택에 후회할까 싶어서요. 예랑이가 연애 초반부터 꼭 3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줘서 미안하네요. 연애할 때는 제 말이 법인 듯이 제가 하는 말이든 시키든 거든 부탁하는 거든 항상 다 들어주고 싸우면 무조건 져주고 더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는 다정한 사람인데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했다고 하네요. 전 근데 오히려 첫째 신우한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연애 때부터 저 싫어하고 일단 제가 어리니까 이런저런 거 먼저 후기고 들어가자 해서 어디 여행 가면 선물 사드리고 작년엔 가족들끼리 태국 갔다 왔을 때도 비싼 건 아니지만 립스틱이며 화장품 같은 거 평소에 오빠한테 물어서 뭐 쓰는지 그리고 오빠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떤 거 쓰시는지 보고 사드렸는데 첫마디가 나 이거 안 쓰는데 였네요. 아, 갑자기 막 서러웠던 게 생각이 나네요. 또 어떤 분께서 신우집에 반려동물을 들여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를 키워요. 2년 됐고요. 제가 정말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부모님 간신히 설득해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첫째 신우는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서 싫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싫다. 다 싫다.
제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드릴게요 했더니 나보고 집 나가라고? 라고 하셨죠.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결혼은 반대를 안 해요.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할 거다 그런 걸까요? 아무튼 여러분 말대로 결혼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정 급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려고요. 정말 댓글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톡까지 될 줄 몰랐는데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7월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산 신혼집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달라고 했다고 고민했던 글쓴이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지났네요. 글 쓴 게 7월달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후기랄 것도 없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쓰려고 해요. 원래라면 이번 주말이 저희 결혼식이었는데 지금은 남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결혼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견례도 다 했고 어머님께서 너무 사과하셔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역시 큰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큰 시누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에 전 남자친구가 제 사진만 해놔도 욕하고 당장 바꿔라. 너 사진 안 바꾸면 밥 안 준다. 사진 당장 바꿔라. 여친한테 욕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 처지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은 신우는 땡땡이 사진 잘 나왔다. 땡땡이 예쁘다. 땡땡이 잘해주지. 이런 식으로 항상 격려해 주셨고요. 정말 님들 말처럼 노처녀 히스테리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정적으로 식은 무기한 연기되고 그냥 결혼 이야기 있던 전, 그러니까 상견례 전처럼 다시 우리 연인하자고,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이라는 거 벗어버리고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다시 연애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큰 신우한테 말을 안 했나 봐요. 자기 때문에 남동생 식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헤어진 애 만에, 결혼 없네 만에 난리였는데 남친 말로 누나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네요. 전화로 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랬다고. 아무튼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나 너희 결혼하면 같이 살아도 되느냐? 하셨습니다. 정말 저 문장이랑 똑같이요. 순간 당황해서 네? 뭐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되느냐고. 나도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네가 살림하면 나도 편하고. 순간 정말 이 사람은 상종해선 안 될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언니, 저희 결혼 엎었고요. 서로 정리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결혼 엎은 것인지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언니도 적당히 동생한테 집착하시고 이제 그만 자기 앞가림 하세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실 거면 남동생 좀 그만 괴롭히시고요. 언니가 혼자라고 평생 남동생도 혼자 지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오빠 많이 사랑했고, 아니 지금도 정말 사랑하지만 언니 때문에 도저히 더는 못 참겠네요.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건강하세요. 라고 한 뒤 끊어버렸습니다. 문자로 야 이년아, 미친년아, 내 어미 아비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냐? 문자 오고 난리였죠. 그 문자 남자친구에게 다 보내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바로 전화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고 다 설명한 뒤 우린 역시 안 되겠다고, 나 이제 못 참겠다고, 우리 아직 젊으니까 더 잘 맞고 좋은 사람 만나자고, 이번엔 정말 마음 먹었다고, 우린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랑 통화해본다고 끊더군요. 그 뒤 어머니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 도대체 땡땡이한테 뭔 개소리를 했길래 제가 저러냐고, 내가 그만큼 사과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그러시길래 어머니, 저 더는 어머니랑 언니한테 할 말도 없고 전 이제 그냥 편하게 다 놓고 싶어요. 어머니, 제 한계는 여기까지고 그 소중하고 귀한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언니 먼저 해결하셔야겠습니다. 저 항상 어머니와 언니께는 버릇없고 못돼 먹었고 멍청하고 만만한 아이였지만 저도 집에선 예쁨 받고 사랑받고 둘도 없는 딸이에요.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팸 차단했고요. 물론 큰 신우도요. 그렇게 남자친구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우린 끝난 거다. 이제 더는 질질 끌지 말자. 힘들다 지친다. 놔달라 하고 큰 신우는 문자가 와서는 너 같은 애 떨어져 나간 게 다행이다. 처음으로 너한테 고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혼보다 파혼이 쉽다. 전 파혼이라기엔 진행된 게 많이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힘들었네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아직도 절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4번은 꼭 찾아와 제가 투명 없는 사람 취급해도 꼭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갑니다. 저도 마음이 여린지라 언제까지 저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엄마 아빠도 남자친구 하나는 정말 곱고 바른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집에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면 천대받을 거 생각하니 100번 잘했다고 하시고요. 큰 신우란 사람은 아직도 가끔 문자가 옵니다. 내년 아직 우리 동생 만나느냐고, 심하다고 좀 놔달라고, 내 동생 폐인 만들지 말라고, 내 동생 앞길 망치지 말라고. 제 남자친구 헤어지면 모든 걸 나 버릴 걸 알기에 헤어지기 전에 제가 나랑 헤어져도 힘들어도 회사는 꼬박꼬박하고 하루 세끼 다 챙겨 먹으라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힘들어하는 거 보면 힘들지만 그 사랑을 뛰어넘는 어머니와 큰 신우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전 놀랍네요. 아무튼 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구를 만나고 사랑할 여유가 없고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지요. 정말 토커님들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 마음으로 울고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저 힘내고 잘 지낼게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남자친구가 바르고 좋은 분이고 님 무척 좋아해서 계속 찾아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여자 아니면 달리 누가 받아줄까 싶어 무의식적인 방어 본능이라든지 집착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남자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동정심이나 연민 유발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남자친구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남자친구분 자체는 안타까운 분이라고 해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님 말씀대로 언젠가 좋은 인연 만나서 선적하고 평탄하게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